제가 중독성 강한 걸 추천해서 게임 페인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빠또 게임해의 토리 아빠입니다. 스팀에는 플레이 타임이 짧은 인디게임부터 20시간 정도면 엔딩을 보는 트리플 A급 게임까지 정말 수많은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독 중독성, 몰입도가 높아 엄청난 플레이 타임을 보장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게임들을 소개 및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임은 테라리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했던 테라리아는 리로직이라는 회사가 개발 및 배급했습니다. 샌드박스, 생존, 오픈월드, 크래프트 등 호불호를 크게 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만 꽉꽉 채워놨습니다. 건축, 만들기, 생존 이 세 가지만 버무리면 평타 이상은 치는데 이 게임은 거기에다 2D 도트 그래픽까지 입혀서 아주 갓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게임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최종 보스까지 클리어하는데 기본 80에서 100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1회차만 플레이하고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임입니다. 지하의 끝까지 가려면 1000블록 이상 파고 내려가야 할 정도로 큰 맵, 수많은 재료와 몬스터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아이템 조합법까지 나무위키에서 조합법 공략 스크롤 내려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거기다가 멀티도 가능해 작정하고 덤비면 무한의 플레이 타임이 나올 것 같네요. 두 번째 게임은 문명 6입니다. 이 게임 빠지면 섭섭하죠. 문명하셨습니다. 패왕 간디 등의 밈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타임머신에 강제 탑승시킨 게임이죠. 2016년에 출시되었지만 스팀 플레이어 통계를 보면 아직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출시 초기에만 해도 버그와 부족한 완성도로 질타를 받았지만 패치와 DLC로 인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갓게임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직도 문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플레이어는 여러 문명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어떤 문명보다 먼저 승리 조건을 달성하면 됩니다. 꼭 전쟁을 통해서만 이기는 게 아니라 과학, 종교, 외교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DLC를 포함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명들이 등장하고 승리 조건도 다양하다 보니 다회차 플레이, 컨셉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단순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니다 보니 엄청난 플레이 타임을 보장합니다. 한 턴만 더 하다 보면 어느덧 창밖으로 해 뜨는 걸 보게 되는 그런 마약 같은 게임이죠. 세 번째 게임은 돈스타브입니다. 돈스타브는 쉔크, 마크 오브 더 닌자를 만든 클레이 엔터테인먼트가 개발한 게임입니다. 출시 초기에만 해도 그래픽 때문인지 큰 화제가 되지는 못했지만 유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면서 현재는 생존 게임 하면 돈스타브를 떠올릴 정도로 아주 유명한 게임이 되었습니다. 스팀 상점 태그를 보면 오픈월드 생존 크래프트라고 되어 있는데 게임의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맵을 돌아다니며 재료를 주워 그것들로 도구를 만들고 불도 피우고 농사도 짓습니다. 이 게임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허기와 불인데요. 굶지 마라는 제목처럼 가장 중요한 건 식량입니다. 게임을 하는 내내 허기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 밤이 되면 반드시 불을 피워야 합니다. 불 없이 밤이 되면 괴물이 나타나 플레이어를 죽이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로그라이크 장르다 보니 한번 죽으면 끝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쌓아놓은 모든 것을 날릴 수도 있으니 긴장을 놓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네 번째 게임은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입니다. 보통 자동차가 등장하는 게임이라면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승부를 가리는 게임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자동차가 등장하지만 전혀 다른 성격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유럽을 배경으로 대형 트럭을 몰아 목적지까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합니다. 시간 안에 배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게임 제목에 시뮬레이터라는 명칭이 붙은 만큼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단순히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이 나오고 사고가 나면 당연히 수리비도 나옵니다. 화물이 손상되면 운송비도 감소하게 되죠. 잘못하면 배송을 마쳤는데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현실적인데요. 설명만 들으면 이게 뭔 재미냐 싶겠지만 복잡한 게임에서 벗어나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게임이 필요했는지 많은 유저들의 지지를 얻었고 지금까지 DLC가 출시되고 있는 인기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유로파 유니버설리스 4입니다. 역사 시뮬레이션 맛집인 패러독스 인터랙티브가 개발한 게임입니다. 역사 시뮬레이션이다 보니 같은 회사에서 출시된 크루세이더 킹즈 시리즈와 비교되는데 가문을 선택해 컨셉 플레이를 하는 크루세이더 킹즈와 달리 이 게임은 국가를 운영해 세계를 정복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삼국지 게임이 중국 영토 내에서 땅 따먹기를 했다면 유로파 유니버설리스는 게임 시간상으로 1444년부터 1821년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땅 따먹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얘기만 들으면 장점만 있을 것 같지만 이 게임은 진입 장벽이 높아서 뉴비들이 처음 진입하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어느 정도 익히기만 하면 중독성이 강해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토탈 워 워해머 2입니다. 토탈 워 워해머 2는 3부작으로 기획된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입니다. 워해머 시리즈는 다른 토탈 워 시리즈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역사 기반이 아닌 판타지 세계관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유저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는 유명세를 떨치는 워해머를 배경으로 게임으로 만든 겁니다. 토탈 워 시리즈는 턴 방식으로 진행하다가 전투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임인데요. 그동안 토탈 워 시리즈는 역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공병, 기병, 보병 등 뻔한 유닛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워해머는 판타지가 배경이다 보니 인류, 드워프, 뱀파이어, 오크 등 10개 이상의 종족들이 등장하고 개성 강한 유닛들이 많다 보니 기존 토탈 워 시리즈와는 차원이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반지의 제왕과 문명과 스타크래프트를 섞었는데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냐고 말이죠. 문명과 마찬가지로 한 턴만 하다가 해 뜨는 걸 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게임은 팩토리오입니다. 자동화 공장 건설 게임 팩토리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앞서 해보기 상태였다가 작년 8월에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플레이어는 로켓 발사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자동화 공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자원을 채굴하고 기술을 연구해 자신만의 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플레이 초반에는 플레이어가 직접 여기저기 뛰어다녀야 합니다. 초반을 벗어나 시설이 안정화되고 나면 공장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봐도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점검은 해야겠지요. 이런 요소만 있으면 아쉬웠는지 디펜스적인 컨텐츠도 가미되어 있는데요. 외계 생명체가 공장을 파괴하려고 달려듭니다. 생산 라인을 지키기 위해 포탑과 벽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 게임의 묘미는 바로 나만의 생산 라인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정석은 있겠지만 내가 편하게 느끼고 내가 원하는 공장을 설계하고 시행착오를 겪다가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이 큰 호평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극 추천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게임은 한 번도 할인한 적 없으니 끌리면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여기까지 플레이 타임이 정말 긴 게임 추천이었는데요. 제가 중독성 강한 걸 추천해서 게임 페인 만드는 건 아닌가 모르겠네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